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담에서 키예프가 버림받았다는 소식은 최전선에도 전해졌습니다. 유럽과 나토의 방패가 돼 목숨을 소모하고 있지만 싸구려 동정 말고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으로 전해지자 전선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변변한 무기도 없이 무모한 자살 공격을 밀어붙이면서 사상자만 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를 계속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버림받은 젤렌스키를 풍자하는 밈들은 인터넷에서 선풍적입니다. 혼자 외롭게 고립된 젤렌스키를 한껏 조롱하는 밈들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돈 내놔입니다. 녹색 꼬마의 돈 요구에 얼마나 서방세계가 속으로 참아왔는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도 젤렌스키를 놀렸습니다. 세기의 사진이 된 이 장면에다 젤렌스키의 손에 대걸레를 가져다 합성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키가 이 정도는 자라야 한다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토와 집단 서방은 그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의 중국 포위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코메르산토와의 인터뷰에서 바그너 같은 민간 군사 기업의 존재를 러시아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가 계속 전투 대형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바그너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합법화는 별도의 이슈라 국가 두모와 정부가 다뤄야 한다면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말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법률 체계를 갖춰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보증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민간 군사기업, 용병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양성화를 다 하고 운영 모델을 공개하면 그것은 용병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그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서구 미디어들은 뭐 대단한 얘기나 되는 듯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 얘기가 아닙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별동대로 움직이는 바그너 그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또 예쁘게니 프리고진이 암투병으로 시한부 인생이라 절망을 느껴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푸틴과 어전회의를 가진 바그너 그룹은 2,000점에 이르는 중무기들을 러시아 국방부에 반납했습니다. 쥐울반 저주포부터 각종 야포, T-80 전차 등 없는 게 없습니다. 무장 규모가 정규군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이 많은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에 맹렬하게 포화를 퍼부으면서 포탄 공급이 안 된다고 러시아 국방부를 비난하는 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반납한 바그너 그룹은 대규모의 공공급식을 수주했습니다. 외부에 비춰지는 크렘린의 모습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속을 알 수 없는 크렘린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상부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임당했다는 이반 포포프 장군의 음성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쇼이구와 게라시모프가 무리한 작전 수행을 강요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해임당했다고 하는데 이를 가지고 서구 미디어들은 바그너의 반란보다 심각한 내부 분열이라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한편 벨라루시의 국방TV는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시군을 훈련시키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바그너 교관들이 오시포비치 근처 훈련장에서 새로 징집된 벨라루시 영토 방위군 병사들에게 각계 전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만 보면 러시아에서 곧 내전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크렘린부터 러시아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진득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